윤석열이 아무리 온갖 꼼수를 부려봐야 이제는 전부 민주당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구속 기소된 상황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거짓말만 해대고 있었는데요. 거짓말도 똑똑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본인에서부터 그 밑에 정권의 부역자들, 국힘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말이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그야말로 자백을 하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에서 윤석열의 허를 제대로 찌르는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이제 윤석열 정권은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나와서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평생 몸을 바쳤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 우리나라 이제 통치 질서,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서는 사상적 토대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유주의죠.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하고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유주의를 주장하게 되냐면 국가 권력의 인권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인데, 그래서 자유주의는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기반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정주의라고 하는 부분, 입헌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거기에 가장 기본적 토대가 뭐냐면 헌정주의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의 인권을 침탈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헌정적 자유주의의 기본적 사상은 바로 권력 분립인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독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재판에 관련된 부분의 독립성.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경찰과 군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헌정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는 뭐냐? 정치적 평등, 우리가 얘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공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전 세계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선두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게 누구냐면 윤석열인 거예요. 헌법 질서를 침탈한 겁니다. 무슨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켰어요. 완전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자유민주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공화국을 얘기하는데, 이 공화국은 리퍼블릭인데 바로 레스 푸블리카,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뭐냐? 이 헌정질서 파괴에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고 파면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윤석열이 무슨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자유민주를 지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를 파괴한 자이고, 결국은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목적했던 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윤석열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바로 영구 집권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장원 어제 그 국정원 차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란국주 특위에 나와서 벙커에 다 가둬놓는 것이 누구냐? 북한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만이. 이 시도를 누가 했냐? 영구집권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 사적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윤석열의 이 내란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 과정을 보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의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분, 영구집권을 모색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의 이 거짓말에 국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은 12.3 내란의 트리거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지급했다는 의혹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구속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김용현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명태균이 구속되고 9일 뒤인 11월 24일 김용현에게 명태균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은 그날부터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 등을 준비했습니다. 명태균이 자신의 휴대폰 일명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즉 윤석열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비상계엄을 서둘러 선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을 공천해 주라는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내란이 터지자 윤상현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고 정강훈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은 극우 시위대들이 훈방 조치될 것이라고 말하며 폭동을 촉발했다는 비판도 사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이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작자는 자신이 오히려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을 윤상현에게 부탁했고 윤상현 의원은 외교부 장관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남상권 변호사는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된 경위와 복당 과정 등에 대해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의 황금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 국민의힘이 얼마나 큰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걸 감추려고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창원지검은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등 관련자들을 빠짐없이 소환조사해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격과 경제를 박살낸 내란 사태의 배경을 확실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어코 내란 비호당, 폭동 선동당이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오늘 국회는 119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입니다. 119 법원 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입니다. 12.3 내란은 GDP 6조 3천억 원을 증발시킬 정도로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하고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비호하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119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의지가 없고 경제를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119 법원 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말장난 하지 말고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법률과 헌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린 내란 수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헌 요소, 여야 합의, 이런 말씀 마시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십시오. 경고합니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키더니 어제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헌재를 찾아가서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했다면서 모친의 상가도 방문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문상을 한 적이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뉴스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재판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내란 동조에 대해서 탄핵 불복을 예고한 것이라고 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거짓말은 또 들통났습니다. 헌법재판소 심리에 출석한 윤석열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거짓말임이 들통난 것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분명하게 사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다 잡아서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 그리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석열이 준 적 없고 언론 보고서 알았다라고 했던 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확보한 검찰의 조서에서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선서를 한 증인들 다수가 윤석열의 거짓말을 재차 입증한 것입니다. 벌거숭이 임금은 진실의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지만 내란 속의 윤석열은 끝까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정부는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전날인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이 국정협의회가 열리면 추가적인 재정 투입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했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재부의 입장 번복으로 어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과의 회동도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시점에서는 추경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번복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을 거론했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찾아가서 정치할 생각이냐라고 하면서 추경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물론 이창용 총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치에는 관심 없다, 경제적 발언이다 이렇게 대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수장 최상목 대행은 국민의힘의 압력에 굴복해버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내란 사태로 6조 3천억 원의 GDP가 증발해버리고 통상 환경의 급변에 더해서 투자,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까지 나오는 지경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기택 의원이 정치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란 제가 사전적 의미로 제가 책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를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곽기택 의원이 말한 이해갈등 조정 이것도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87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수괴 피의자로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상태예요. 정치의 기본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옹호비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견이 없을 이런 서부지법에 대해서 폭동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짖는 강도가 달라요. 방향도 다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